자, 이제 감속 마력을 올려줄 드라이빙 글러브를 한번 끼고요. 자, 이제 출발해 볼게요. 지금 아까 출발할 때 오전까지만 해도 사실 날씨가 좀 쌀쌀하고 그랬는데 이제 도착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한 11시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기온도 좀 올라오고 햇볕이 뜨거워서 이제 선글라스를 어쩔 수 없이 좀 쓰게 됐습니다. 자, 이제 주행을 해볼 건데 제가 이제 주변 길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처음에는 적당히 달리면서 지금 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일종의 가이드 겸 워밍업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달려볼게요. 자, 아까 제가 왼쪽에서 들어왔었는데 자, 오른쪽으로 한번 내려가면서 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아무래도 가을이다 보니까 낙엽들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고 웬만큼은 이렇게 치워져 있지만 간혹 코너 부분에서, 그러니까 횡지를 좀 많이 받는 부분에서 차가 거의 접지력의 최대치를 발휘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타이어를 바깥쪽 하중을 많이 받는 쪽 타이어가 낙엽을 밟게 되면 미끄러져 버릴 수도 있어요, 차가. 그런 부분들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횡지를 많이 받는 바깥쪽 타이어 부분,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에 오른쪽 코너를 돈다 하면은 이쪽 편이 되겠죠. 여기에 내가 달리는 범위 안에 낙엽들이 들어와 있는 게 보인다 하면은 그 부분은 반드시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노면의 기온이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끄럽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 정도로 또 낮은 기온도 아니고 날씨가 굉장히 좋은 날씨예요. 좋은 날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타이어의 접지력들을 잘 느끼면서 노면 상태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경치들도 이렇게 보시면서요. 지금 낙엽도 굉장히 예쁘고 그냥 드라이브 코스로만 해도 되게 보는 재미가 있는 그런 코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햇볕이 이렇게 조금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정면 쪽에서 햇볕이 강하게 들어올 때 코너 진입전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정면에 햇볕이 강하게 들어오는 순간에 갑자기 시야가 상실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역시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블라인드 코너, 출구가 안 보이는 상황, 자,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반대편에서 차가 넘어올지도 모른다. 지금은 이제 오른쪽 코너였으니까 이쪽 차로, 반대편 차로는 이쪽에 있지만 지금 이게 이제 반대편일 경우에는 이쪽으로 차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길가에도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는 차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이런 부분들도 워밍업 하시면서 미리미리 봐두시고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유 마진을 충분히 많이 남겨두고 코너에 들어갔는데도 코너링 중에 내가 속도가 좀 높은 것 같다 라고 해서 겁이 나거나 속도를 좀 줄여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브레이크를 이제 밟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과속 방지턱도 미리미리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자, 브레이크를 밟으실 때 되게 부드럽게 밟으시면서 가볍게 밟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가 감속하는 거를 평소 때 예를 들면은 내가 브레이크 밟는 속도가 평소 때 밟는 정도, 그러니까 같은 양이라고 하더라도 평소 때 브레이크를 밟는 속도의 한 2분의 1배속 정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로 느린 느낌으로 밟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 때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는다면 이제 이런 와인딩 로드에서 꽤 급하게 돌아나가는 코너 중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면은 평소 때 밟는 속도의 절반 정도로 부드럽게 밟아주면서 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느끼면서 밟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가장 권장하고 싶은 거는 코너링 중에 그렇게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없도록 코너 진입할 때 미리 감속을 충분히 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슬로잉 패스트 아웃이죠. 들어갈 때는 충분히 감속을 해서 들어가고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코너 출구가 보일 때 이제 점점 가속을 해 나가시는 그 방법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부분 그늘이 이렇게 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럴 때는 요즘 차들은 뭐 주간등이 있으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차의 미등 정도를 점등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간혹 미등 정도만 점등을 해둬도 안 보이는 차의 움직임들이나 이런 게 맞은편 차로에서 잘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왼쪽으로 가야 되네요. 그래서 미등을 점등하실 수 있는, 내가 미등 정도는 점등을 해두시는 그런 센스를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뭐 데일라이트가 있다 하면은 데일라이트가 켜져 있는 그 상태로 주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내비게이션을 그냥 켜놓은 상태인데, 이 내비게이션을 켜놓게 되면은 앞에 길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레이싱 게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레이싱 게임을 할 때 이렇게 그 서킷이나 뭐 로드에 맵을 띄워놓고서 그걸 참고해가지고 주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처음 달리는 서킷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맵을 띄워놓은 상태로 보고 이렇게 앞 상황 경로를 예측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비게이션도 참고해서 앞에서 코너에 어떤 그 회전 반경이 어느 정도 되는지 미리 예측을 해보시면서 내 진입 속도나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해 보시는, 이런 것들도 처음 가는 와인딩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꽤 급한, 거의 한 100도 정도에 가까운 정도의 왼쪽 코너가 나오죠. 그래서 코너에 이제 다 와갈수록 속도를 좀 줄여서, 코너가 보이는 시점에서 줄여서 천천히 들어가 주시는 거죠. 브레이크를 이 정도 속도에서는 충분히 밟고 계속 들어가셔도 돼요.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면 하중이 앞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이 쏠린 하중을 가지고 앞바퀴의 접지력을 발휘를 하면서 느끼면서 돌아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금은 이제 뭐 편도 1차로니까요. 이 차로 내에서 최대한 아웃이 나온 라인을, 내가 생각하는 라인을 그리면서 주행을 한번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계획이나 내가 어떻게 달려야 되겠다라는 뭐 그런 구체적인 생각이나 뭐 컨셉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달리면 이 운전 실력에 그닥 도움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항상 그런 라인들 타는 부분들, 내가 어느 정도까지 뭐 아웃 라인에서는 바깥쪽 차로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지, 또 인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내가 원하는 만큼 라인을 그릴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실천하면서 주행을 하시고, 또 촬영을 하실 수 있으면, 저처럼 촬영하실 여건이 되면 촬영을 해보시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그 영상을 한번 모니터링 해보고 내가 생각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운전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를 뭐 돌려서 지금 다시 올라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자, 지금처럼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빠른 속도 중에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지금도 마찬가지 왼쪽 코너에 이 부분이 안 보이는데 차가 어떻게 올지, 차가 올지 혹은 사람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뭐가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여유마진을 남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상황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최대한 방운전을 하면서 남이 실수를 하더라도 내가 피해가거나 조심을 하면은 그 사고를 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사고를 내면 아무리 내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서로에게 똑같이 피해가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란 거는 최대한 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비책을 마련을 해둬야 됩니다. 2중 3중으로. 이제 뭐 특별한 길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차를 돌릴 수 있는 지점이 나오면 제가 한번 차를 돌려볼게요. 저쪽에서 차를 돌리면 될 것 같은데, 돌려서 다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카메라에 잘 보이실 텐데, 항상 여기 지금 저는 그 하이패스 장치에다가 이렇게, 이게 고프로 키거든요. 고프로
잠금 버튼을 이렇게 돌려 잠그는 키인데 굉장히 가벼워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움직임에도 이렇게 잘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가 받는 이 G의 시각적인 지포스 미터로 저는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하는 어떤 부드러움의 척도를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차가 받는 전후 좌우의 G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참고해서 보시는 것도 아마 보시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이것도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올라가는 길에는 제가 내려왔었던 길들이니까 내려올 때보다는 페이스를 조금 더 올려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적당히 페이스를 올리면서, 자,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또 민가가 이렇게 있고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언제 어떻게 또 튀어나올지 모른다라는 그 긴장감은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부분을 주의를 하시면서 안 보이는 시야가 확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미리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자, 피할 수 있는 여유 공간에 대한 생각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오른쪽 편에서 지금 누가 튀어나온다 했을 때 내가 순간적으로 핸들을 왼쪽으로 틀게 됐는데 차가 이렇게 다가오는 게 만약에 다가오는 차가 있었으면 바로 대형 사고가 나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튀어나왔을 때 내가 왼쪽으로 핸들을 튼다라는 가정을 두고서도 왼쪽에 피할 공간이 있나 없나, 차가 오나 안 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까지 대책을 마련해 두시면 한층 좀 안전한 주행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도 내비게이션 상으로 이제 봤을 때는 급격한 코너는 아니지만 오른쪽이 지금 이렇게 산에 가로막혀가지고 보이지 않죠. 출구 쪽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자, 이런 도로 표지판도 주의해서 보시고요. 자, 낙엽이 또 안쪽으로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엽을 피해서 가급적이면 밟지 않도록 피해서 최대한 중앙선 쪽으로 조금 가깝게 붙여서 주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앙선으로 가깝게 붙여서 간다고 하더라도 맞은편 차로에서 차가 다가오면 또 적당히 안쪽으로 넣어주는 게 상대편 차에 대한 또 배려가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도 이제 지금 코너 부분에서 차로가 조금 넓게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넓게 그려진 코너 부분에서 뭐 이런 데라면은 약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라인을 타는 연습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충분히 안전한 범위 내에서 말이죠. 자, 지금도 블라인드 코너니까 브레이크를 조금 밟고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이러면서 이제 좌우로 받는 이 G에서 재미를 느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속도가 굳이 빠르지 않더라도 브레이크 받는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서 이 G 값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고, 수동 같은 경우에는 또 엔진 브레이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주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주행의 재미를 충분히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합령 구간이니까 속도를 이제 충분히 줄여서 들어오시고, 방향지시 등 당연히 넣어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말고요. 그러니까 도로가 내가 처음 가는 와인딩 로드일 경우에는 몇 번 돌아보면서 이 도로의 구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안전하게 주행하기 위함도 있지만 이 도로의 각종 표지판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고, 길들이 합류하는 길들이나 갈림길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미리 파악해 보시는 게 안전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한 2바퀴에서 한 3바퀴, 4바퀴 정도까지도 여유있게 돌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여기는 시야가 확보되어 있는 구간이니까 조금 속도를 내셔도 되고요. 자, 여기 아까 차가 주차가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쪽이 아닌가. 자, 코너 전에 감속을 충분히 해서 차를 이제 이렇게 돌려서 나가고, 또 아웃에서 인으로 점진적으로, 갑자기 한 번에 팍 붙이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붙여 나갔다가 다시 정진적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이 라인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충분히 여유 마진을 둔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지, 이게 지금 예를 들면 라인에서 조금만 벗어나 버리면 차를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과속 방지턱을 너무 강하게 나오는데,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에서는 라인을 타시면 안 됩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그렇게 라인을 타시다가 벗어나면 그 순간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 마진은 내가 운전을 할 수 있는 실력의 한 70% 정도로 두시고, 워밍업은
50% 정도 수준, 최대가 70%라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입문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느 정도까지 운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감이나 본인의 실력 파악이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내 실력을 조금 낮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내 실력을 과대평가하고 접근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운전하는 자세에서는 겸손함을 잊지 말고 운전을 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안전에 대한 부분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하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 재밌게 즐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르막 내리막 같은 경우에도 감속이나 브레이크의 강도, 포인트, 타이밍 등이 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오르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내리막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정도 코너라고 하더라도 악셀에서 발을 떼고 엔진 브레이크만 사용하는 정도로도 이제 돌아 나갈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가 여기서는 몇 단 정도를 사용해서 돌 수 있겠다, 여기서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겠다, 혹은 엔진 브레이크만으로도 돌 수 있겠다 라는 어떤 그런 판단들을 해보는 재미,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재미도 수동 운전의 어떤 하나의 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저는 미리 내비게이션을 한번 쭉 훑어보고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코너에 알값이 좀 급한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어를 좀 낮추고, 그리고 또 내리막이었죠. 내리막에서 오르막으로 연결되는 그런 코너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유를 가지고 보면서 이렇게 이제 진입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휴게소 지점을 지나왔고요. 제가 올라왔던 길로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자, 반대편 차로가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길들처럼 이제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차에서는 이제 이렇게 앞에 산행차가 너무 이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천천히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물론 추월을 할 수 있는 구간에 있으면은 추월을 하는 경우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꼭 추월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전방으로 한 100m 정도까지도 시야가 확보된 그런 구간에서 내가 언제든지 튀어나갈 수 있는 정도 RPM을 맞춰 놓고 그 정도 상황에서 속도를 빨리 내서 재빨리 추월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추월을 할 수 있을 정도 타이밍이 안 돼 있고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고 RPM이 낮은 상태인데 거기서 악셀을 밟아봐야 차가 가속력이 붙질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천천히 추월을 하는데 저쪽에서 차가 빠르게 반대편 차로에서 달려오고 있다 라고 하면은 또 역시 위험해질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추월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내가 추월하겠다는 신호를 먼저 보내고요. 보통은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선행차가 뒷차를 보내고 싶다 하면 이제 오른쪽 깜빡이를 켜주고, 이제 뒤에 따라가는 내가 추월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왼쪽 깜빡이 혹은 이제 비상등을 켜고 왼쪽으로 좀 붙어서 차한테 신호를 주는 거죠. 내가 추월을 가겠다는 신호를. 이제 뭐 알아듣고 약간 오른쪽으로 붙어주면 좋은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근데 뭐 그런 복잡한 과정들을 굳이 생각을 하고 싶지가 않다라고 하면 이제 차로가 2차로로 넓어지는 구간이 나올 때까지 그냥 좀 기다려 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또 뒷차 앞차에 바짝 붙이지 마시고, 너무 바짝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상향등 켜고 뭐 이런 행동은 좀 제발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가는 차가 운전의 초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배려를 해주자고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래 봐야 뭐 한 10분 정도 기다려 주는 거잖아요. 그 정도 여유는 좀 가지고 이렇게 운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이제 보니까 앞차는 좀 운전이 서투신 분 같아요. 이제 코너에서 중앙선도 좀 넘어가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서투신 분 같은데, 자, 이런 분들의 뒤를 너무 바짝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제 당황하시거나 겁을 먹으셔가지고 오히려 운전 실수가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너무 바짝 붙지 말고 조금 여유를 두고 그렇게 따라 가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제가 2단으로 엔진 브레이크만 사용을 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기어 변속이나 혹은 뭐 클러치를 같이 밟아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이 그냥 브레이크만으로 감속을 해도 충분히 가속 방지턱을 부드럽게 넘을 수 있는 정도,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 대청댐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항상 교차로에서는 택시 정지, 차가 오는 거 확인하시고 이제 들어가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여기는 좌우 시야가 확보가 충분히 나올 때까지 안 되기 때문에 차가 이렇게 직선 구간에서 빠르게 올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 구간에서 오는 운전자들도 교차 합류 구간에 있을 때는 이제 차가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감속을 하고 오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합류하는 내 입장에서 충분히 감속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진짜 경치가 너무 좋네요. 이 카메라는 각도가 한정적이니까 이게 다 담길지 모르겠는데, 지금 앞쪽에도 진짜 단풍이 정말 예쁘게 물들어 있고, 지금 저는 대청댐 앞쪽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여기 막 사진 찍는 분들도 있고, 여기가 이제 그 지역상으로 보니까 저는 이제 대전인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대전은 아니고 청주 쪽이더라고요. 청주 현암정 휴게소 위치가, 주소가 청주시 뭐 이렇게 이제 돼 있던데, 여기는 예전에 제 영상 중에서도 한번 이제 외부에 카메라를 달아서 한번 경치를 촬영을 했었던, 그때 비도 내렸었는데 그 영상이 있습니다. 카드를 클릭해서 한번 보시면 그 영상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주변길을 제가 이제 거의 한 두 번 정도 이제 돌아봤으니까 이제 페이스를 좀 올려볼게요. 또 이제 느리게 갈 때의 주행 방법, 핸들링, 악셀 조작, 브레이크 조작 이런 것들, 클러치 조작, 기어 변속 이런 것들과 이제 속도가 또 어느 정도 빨라졌을 때 상황에서 이런 조작 방법들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속도가 좀 빠르게 되면 차에 가해지는 이제 뭐 횡 중방향의 중력 가속도도 좀 달라지고, 또 차가 타이어가 버틸 수 있는 그런 한계치들도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차의 한계 범위 내에서 갈린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느끼는 피드백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문자들한테 그걸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뭐 가급적이면 드라이빙 스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운전 교육을 좀 받아보시는 거를 권장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는 이 레이싱 게임을 통해서도 그런 스포츠 드라이빙에 대한 감각을 조금 길러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게임이랑 현실이랑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게임에서 조작하던 것처럼 현실에서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는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되고, 참고 정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차를 이제 운전을 하시는 입장에서 볼 때, 레이싱 게임에서 내가 이런 식으로 조작했을 때 현실차와의 어떤 그 조작감의 유사점은 어떤 것이고, 또 이제 차이점은 또 어떤 것이 있나, 이제 그런 걸 파악을 해서 그 차이점에 대한 그 간극에 대한 차이를 이해를 하시면서 내 실제 운전에 이제 어떤 가이드 정도의 역할로 생각을 하셔야지, 요즘에는 게임이 굉장히 현실하고 가깝대, 그럼 게임처럼 운전을 하면 내가 게임에서 이 정도 할 수 있으니까 현실에서도 이 정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은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이제 반사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대편 차로에서 오는 차들을 또 미리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반사경도 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저는 촬영 중이기 때문에 지금 창문을 좀
닫고서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는데, 창문을 조금 열고 주행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여러 가지 감각들을 동원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청각도 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어 변속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엔진 RPM을 시각적으로도 뭐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속도가 이제 조금씩 빨라지고 페이스가 빨라질수록 시각적으로 RPM 게이지, 속도 게이지를 볼 수 있는 여유가 좀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타이밍적으로도 내가 어떤 그런 계기판을 볼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내가 엔진이 어느 정도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판단을 이제 청각으로 해볼 수가 있죠. 엔진이 내는 그 소리를 듣고 청각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청각적인 청각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외부에서 오는 다른 차들의 소리,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뭐 어떤 일들, 바람, 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청각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내 차에 혹은 타이어가 보내는 경고신호, 스키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듣는데도 창문을 닫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열어놓으면 더 잘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운전을 하시는데, 와인딩을 하시는데 좀 참고를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 이제 좀 큰 차가 가고 있으니까, 큰 차들은 무게중심도 높고 저렇게 코너에서 좀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를 이제 두고, 또 앞에 저렇게 대형차가 갈 때는 뭐 이거는 꼭 와인딩 로드 뿐만이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사항인데, 대형차가 갈 때는 너무 그 앞차와 이렇게 가깝게 가게 되면 이 전방의 시야가 확보가 안 되죠. 앞차에 가려져 가지고 신호는 물론이고 반대편 차로에서 오는 차, 그 다음에 그 앞의 상황, 이런 것들이 전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차들에 비해서 더 거리를 많이 띄우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거리를 더 유지를 하고 가셔야지 그 앞 상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여유 있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행여나 좀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대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과속 방지턱은 와인딩 하시는데 정말 조심하셔야 될 대형 장애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제 앞차를 봤을 때 차가 넘는 어떤 그 속도와 그 다음에 차가 받는 충격 정도를 봤을 때는 방지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경우에서는 방지턱의 존재의 유무를 모르고서 제법 이렇게 속도를 내서 오다가 브레이크 밟는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되면은 진짜 차에 좀 데미지를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지턱을 넘게 될 때 가장 차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태로 방지턱을 넘는 게, 그러니까 느린 속도 말고요. 속도가 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는 이 브레이크를 밟고 방지턱을 넘는 게 이제 앞쪽 서스펜션에 가장 많은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댐퍼가 이렇게 눌려 있는 상태, 그러니까 최대로 수축해 있는 상태에서 충격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충격을 먹어줄 수 있는 여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차에 무리를, 그 서스펜션에 무리를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속 방지턱 닿는 직전까지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고 하더라도 방지턱을 넘는 순간, 그러니까 방지턱에 닿는 순간에는 브레이크를 풀어주시는 게 그나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풀어주는 정도도 그냥 확 발을 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마진은 조금 남겨두고, 요거는 제가 데이터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떼야 되고 뭐 10% 떼야 되고 이렇게는 말씀을 드리긴 힘들지만, 브레이크를 완전히 밟고 있는 상태 그대로 방지턱을 치게 되면은 차에도 무리가 가지만 그 충격이 아마 몸으로 고스란히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방지턱을 넘는 순간에 이 브레이크 조작, 브레이크를 좀 풀어주는 동작,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와서 내가 브레이크를 충분히 밟고 갈 수 있는 그런 여유를, 타이밍을 못 찾았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앞에 차가 빠졌으니까 조금 이제 페이스를 한번 올려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아까 왔던 길이니까 이제 두 번째로 지금 여기를 지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바닥에 이렇게 낙엽들이 또 바람에 휩쓸려 가지고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주의를 하면서 이제 달려야 되고요. 맞은편 차로에서 오는 차 주의를 해야 되고, 자, 여기 이제 이 고프로 키를 보시면
이제 아까와는 좀 다르게 이제 횡방향으로 받는 G들이 보이실 겁니다. 여유 마진을 제가 좀 많이 남기고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유 마진을 좀 많이 남기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너 전에 충분히 감속하셔야 된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탈출 가속에서는 내가 실수로 약간 오버를 해버려도 회복을 할 수가 있는데, 진입에서는 이제 실수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운전 실력이 정말 뒷받침이 되지 않을 경우에 진입에서 실수를 해버리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너 진입 전에는 충분히 감속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지금 방지턱 경보가 지금 이제 또 들어왔으니까 조금 주의를 해서 주행을 하고, 아까 이제 여기서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서 들어왔었죠. 자, 여기 블라인드 코너, 자, 이런 부분 오른쪽에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가드레일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서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도 차가 또 옆에서 오른쪽에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카메라에는 아마 안 담겼을 텐데 합류하는 구간들이 있었거든요. 또 과속등도 더 잘 보이진 않지만, 자, 이런 것들을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안전한 범위 내에서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는 이게 위험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제가 적어도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상황 범위 내에서는 다 내 차 정도는 통제를 할 수가 있다는 범위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멈추거나 피해갈 수 있다 라는 정도로 통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는 저는 재밌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또 이 차는 그 정도 범위 내에서는 또 운전에 즐거움을 주는 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차의 구동 방식에 따라서도 이제 주행하는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아까 제가 낙엽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낙엽이라는 게 밟았을 경우에 또 미끄러운 상황에서 똑같이 만약에 차들이 미끄러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전륜구동이나 후륜구동이나 크게 다를 건 없겠지만, 악셀 조작에 따라서는 후륜구동이 더 잘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타는 차의 구동 방식에 따른 어떤 피드백이나, 그 다음에 차가 반응하는, 내가 조작 입력을 했을 경우에 차가 반응하는 그 반응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히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한계 마진을 충분히 남겨놓고서 주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자, 지금 또 이제 과속 방지턱 나왔죠. 우측 커브에 주의하세요. 브레이크 이제 풀어주는 타이밍이 방지턱에 거의 닿기 직전에 제가 브레이크를 풀어줬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서 제법 높은 방지턱이었지만 그래도 이 차가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부드럽게 돌 수가 있는 넘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본인의 수동 운전 연습을 좀 심화시켜서 발전의 계기로도 삼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방지턱이 높지가 않아서, 제가 방지턱이 높지 않다라는 건 어떻게 알았냐면요, 지금 반대편 차로에서 차가 넘어올 때 차의 움직임을 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반대편 차로에서 넘어오는 차의 움직임이
피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방지턱이 높지가 않구나 라고 판단한 겁니다. 만약에 그 차가 없었다고 하면 브레이크를 아마 더 밟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기어를 낮추거나. 지금 좀 어두워지는 구간이니까 전조등을 저는 수동으로 켰고요. 오토라이트가 있는 차들은 뭐 오토로 켜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이제 수동이 재미죠. 여기는 왼쪽 편은 시야가 확보가 되니까 조금 달리셔도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코너 충분히 감속을 하고 들어왔죠. 하중을 받는 중앙선 쪽, 여기는 낙엽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속도로 이제 코너를 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라인 그리기 좋아요. 지금 코너 부분에서 이 안쪽, 그러니까 바깥쪽이 조금 여유 마진이 많았었기 때문에 빠르게 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도로 상태를 파악을 하면서 달리시는 게 뭐랄까 운전 기술, 그러니까 스포츠 드라이빙 뿐만이 아니고 운전 기술에 대한 향상, 그러니까 운전 기술이나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 판단력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능력치의 향상도 기대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엔진 브레이크만 가지고도 여러 돌 수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연속된 코너 부분이기 때문에 엔진 브레이크로 이렇게. 자, 지금 이제 이런 부분에는 햇볕 부분을 제가 마주하고 이제 코너를 돌았는데 순간적으로 시야가 잘 확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부분에 시야가 확보가 안 됐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일반 도로에는 오른쪽에도 라인이 그려져 있지만 왼쪽에 중앙선이 있고, 이제 그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고 라인이 왼쪽 오른쪽에 하나씩 있으니까, 그러니까 왼쪽 라인이 안 보일 경우에는 오른쪽 라인을 기준으로 삼고, 오른쪽이 안 보일 경우에는 왼쪽 라인을 기준으로 삼고, 이렇게 해서 기준점을 두고서 안 보이지만 내가 원하는 라인을 그려갈 수 있게. 자, 이런 것들이 평소 때 운전을 하실 때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거나 어떤 맞은편 차로에서 갑자기 하양등을 켜고 달려오는 차들이 있을 경우에 갑자기 시야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위험한데, 자, 그럴 경우에도 어떤 기준이 되는 걸 빨리 찾아내시면은 대처를 하시는데 당황을 조금 덜 하시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랄까 적극적인 의미에서 방어운전을 하는데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거는 이제 저는 레이싱 게임을 통해서 느꼈던 부분도 좀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레이싱 게임에서도 사실 제가 게임을 하면서도 이제 그런 컨텐츠를 한번 진행을 해볼 생각이 있긴 한데, 방지턱이 나왔죠. 여기는 속도를 좀 더 줄였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워밍업을 하면서 방지턱의 높이 같은 것들도 파악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아까 드리던 말씀으로 이어가서 이제 레이싱 게임을 하면서도 사실 뭐 모니터를 3대 정도씩 놓고 쓰시는 분들 아니고서는 한 대 모니터로 볼 수 있는 시야에는 이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1인칭 관점에서 볼 때 유리의 한 3분의 2 혹은 3분의 1 정도, 2분의 1 정도 왼쪽 편 사이드 미러랑 왼쪽 창문으로 보이는 전경 정도까지가 한정이 돼 있어요, 레이싱 게임은. 그러니까 일반 차를 볼 때는 이게 직접적으로 그쪽으로 눈을 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게 느낌으로나 아니면 살짝 눈만 돌리는 정도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느낌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알 수 있는데 이 레이싱 게임 자체에서는 그 부분이 시각적인 정보를 통해서 입력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다른 감각을 통해서 파악하는 그런 훈련도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 레이싱 게임들을 해보면서 여러가지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 갑자기 이제 그늘 지역으로 오게 되니까, 그늘진 지역으로 오게 되니까 순간적으로 오른쪽 편이 안 보였어요. 안 보였는데 이제 왼쪽을 기준으로 제가 빨리 라인을 찾고 라인을 만들어서 나가는 거죠. 자, 여기는 뭐 쭉 뻗은 직선 구간이니까 그냥 쭉 가속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내비게이션상으로 봤을 때는 오른쪽 코너가 나와요. 여기서는 상대방 차보다는 내가 중앙선을 벗어나지 않게 조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오른쪽 코너였으니까 왼쪽으로 맞는 횡지가 많은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언더스티어가 나면은 내가 중앙선을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충분히 여유 마진을 두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의 안전을 위함이기도 하지만 타인의 안전도 충분히 보장을 해 주셔야 돼요. 설마 아까 그 모닝은 아니겠죠? 초보 운전이라고 붙어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왼쪽으로 좀 붙여서 간 이유가 오른쪽 편에 제법 깊은 맨홀 뚜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밟게 되면 좀 충격이 가해질 것 같아서, 지금은 이게 좁아서 피할 수가 없는 구간이었는데, 자, 그런 부분들이 또 미리 이제 파악이 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피해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람이 긴장을 아무래도 하다 보면 몸이 좀 경직이 되잖아요. 자, 스릴과 긴장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이 한 장 차이 정도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릴을 느끼는 범위에서 조금만 더 벗어나면은 몸이 경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연습이나 경험을 통해서 뭐 어느 정도 극복이 되긴 하지만, 그만큼 몸이 경직이 됐을 경우에 내가 평소 때 운전을 하던 실력에 뭐 많게는 한 절반 정도밖에 실력 발휘를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오면은 나중에는 내가 저걸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랄까, 사람이 긴장이 되면 이제 몸도 경직이 되지만 머리도 좀 경직이 돼버리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가 없어서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실 때는 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내가 머리를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좌측 커브에 주의하세요. 지금 시간이 벌써 11시 57분이 됐네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특히 이제 이 앞에 가는 차 같은 경우에는 초보 운전이라고까지 붙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뒤따라가면서 너무 압박하지 말고, 이제 이런 차들 만나면 조금 거리를 두면서 좀 양보할 부분이 있으면 좀 양보를 해주시고,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주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초보 운전자분들이 그 위기를 느끼게끔 그렇게 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람들은 다 누구나 초보 시절이 있었고 초보 시절 때는 다 좀 어리버리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조금 배려를 해주시는 그런 좀 넓은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시 정지하고 그 다음에 서서히 진입을 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아까는 다리 건너갔으니까 그냥 댐 앞쪽에서 차를 돌려서 현암정 휴게소 쪽으로 돌아가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오늘 뭐 여러가지로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거의 1시간 정도 분량이 될 것 같은데, 뭐 이건 제가 이제 편집을 해서 최대한 좀 간결하게 제 뜻이 전달될 수 있게끔 한번 편집을 해보긴 해볼 텐데, 자, 마무리를 하자면 일단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세 번째도 안전입니다. 그 안전에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안전이라는 게 내가 갖고 있는 운전 실력만 가지고 보장이 또 되는 게 아니에요. 일반 도로 상황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라는 건 항상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내가 속도를 조금 내면 낼수록 더 긴장의 끈을 절대 놓지 말고 항상 2중, 3중으로 대비를 하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상황을 항상 가정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
자, 그런 게 어느 정도 내가 그래도 한 7-80% 이상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서행을 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안전하게 또 즐겁게 운전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또 그런 게 좀 성숙한 뭐 일종의 와인딩 문화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입문자분들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제가 이제 와인딩에 대한 내용을, 저도 뭐 운전을 뭐 정말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와인딩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때 이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정말 강조를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나도 즐겁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뭐 제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는 스포티하고 즐겁게 달릴 수가 있고, 또 그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스킬들, 제가 보여드린 대로 그런 스킬들을 또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범위로 내가 운전을 해보고 싶다, 이제 정말 자신이 있어서 더 빠르게 주행을 해보고 싶다 라는 시점에서는 서킷이나 뭐 이런, 방금 너무 빠르게 또 지나갔죠. 네. 서킷을 가시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또 나름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누가 맞다 틀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 단지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제 특히 입문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인지를 파악을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좀 오버페이스로 남들이 좀 빨리 달리는 거에 자극을 받거나, 특히 이제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은 그게 더 강할 수가 있거든요. 빨리 달리는 차들의 자극을 받거나, 특히 뭐 와인딩 동호회나 이런 데서 모임을 나가서 달리게 되면 그런 차들이 자극을 받아서 내가 달릴 수 있고 내 실력보다 더 빠르게 달리면서 오버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 오버를 하지 않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차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와인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이제 댓글로 질문을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답변 달아드리고, 관련해서 영상을 또 제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작해서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하게 또 즐겁게 와인딩 주행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레인메이커였습니다. 자, 감사합니다.